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예, 제 뒤통수 보니까 좀 반갑나요? 예, 뒤통수를 그리워하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갖고 하루 일찍 돌아왔습니다. 네, 제 방송 중에 가장 인기 없고 조회수가 적은 일일 취향 점검입니다.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봐야 되는 방송이죠. 네, 에, 뭐 솔직히 부동산 같이 아주 장기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치면 이거는 뭐 매일매일 뭐 시세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거르지 말고 보시도록 하시죠. 네, 방송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일일 시향 점검인데 서울 한 400개 정도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각 지역마다 안분해서 55만 세대 정도를 이제 실거래가 국토부에서 다운받아갖고 지수를 만들고 거래량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서울, 오른쪽은 경기도. 서울은 25개 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었어요. 왜냐면 한 차트에다가 25개의 선을 그으면 너무 난잡해서 12개 지역으로 가격대가 비슷하고 지역이 비슷한 지역으로 묶고, 경기도는 전적은 못하고 11개 지역,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심 있는 지역을 그 지역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아파트를 골라서 지수를 만든 겁니다. 양쪽 다 기존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뭐 상승세가 둔화된 아파트도 있고 여전히 강한 데도 있고요. 왼쪽 서울을 보시면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세가 강해진 데가 송파구랑 서초구가 아주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여기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가 좀 세네요. 노도강, 금강구는 오히려 약해요. 특히 강남구가 좀 약한 게 힘이 좀 떨어졌나. 가뜩이나 1년 반 동안 수익률이 꼴등이거든요. 15.3%밖에 안 돼요. 노도강은 61%인데 비싼 아파트가 못 오르고 싼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영끌들 그 여파인 것 같아요. 영끌들은 이제 중저가 아파트, 특히 노도강, 금강구 이쪽으로, 성북구나 뭐 은평구 요 정도로 이제 저가 아파트로 영끌해서 가기 때문에, 영끌해서 강남구나 무슨 아파트 이런 데 사진 않죠? 강남구는 그냥 현금으로 툭툭 사더라고. 자, 오른쪽에 경기도를 보면 여전히 강한데 오히려 약한 데를 찾기가 어려워요. 일산이 좀 약하네요. 분당은 오히려 마이너스고, 과천도 지난달에 마이너스에 비해서 이번 달에 반등은 이렇게 약하고 상승률도 25%밖에 안 돼요. 용인 수지가 63%나 되는데, 평촌, 군포, 삼본 이런 데가 상당히 세고요. 이거를 6월과 7월을 상승률을 보는데, 6월은 이제 확정이죠. 6월은 데이터를 오늘까지는 제가 취합했거든요. 내일부터는 이제 7월, 8월을 취합할 거예요. 6월은 이제 심하이가 됐어요. 거래도 오늘 두 건 신고됐다고, 두 건. 그 두 건도 알고 보면은 30일 신고기한 지나서 신고한 과태료 내겠죠? 과태료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서울은 7월달 서울만 보면 강남구가 조금 어저께보다 더 올라가요. 까만 선은 어저께고 막대 꽉 찬 그래프가 오늘 업데이트 된 거니까 어제에 비해서 오늘 조금 올랐고, 서초구는 좀 더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는 야금야금 조금씩. 자, 반면에 경기도는 어제에 비해서 뚝 떨어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경기도 하남이 어제에 비해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이너스가 신고된 게 있으니까 상승률을 깎아먹었겠죠. 그다음에 광명도 그렇고, 그리고 일산은 그 대신 일산은 마이너스에서 소폭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자, 지금까지는 지수를 봤다면 이제 거래를 좀 보면 위에는 매매, 아래는 전세예요. 서울만 25개구의 각 지역별인데 연두색 이렇게 막힌 차트는, 영역 차트는 작년 평균 노원구가 730건이었네요. 월 평균, 작년 월 평균. 근데 5월 달에 513건 확정, 6월 달에 382건 확정, 이번 달 241건 진행 중. 그래도 이번 달 꽤 많이 된 거네요. 자, 왼쪽 모은 걸 보면 5월 달에 서울 전체적으로 4,784건이고, 그다음에 6월 달은 이제 확정이에요. 3,922건 확정이에요. 오늘 2건 늘었어요. 그다음에 이번 달 7월은 확실히 지난주에 와장창 신고된 게 휴가 여파가 많네요. 오늘 신고된 게 100건이 안 돼요. 지난달에는 매일 200건이 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98건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휴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신고한 것 같아요. 아직 뭐 이번 주 휴가 아니고 지난주나 아니면 다음 주나 이렇게 분산이 되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신고된 오늘자는 100건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6월은 뭐 이제 고정되니까 볼 필요 없고요. 7월달 이번 달 것만 보면 요 까만 거 보이죠? 까만 게 이번 달 신고되는 건인데, 요 어저께까지 요 3일치 있죠. 3일치. 요 3일치는 일요일날 신고 안 된 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3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항상 이렇게 기존의 기울기보다 높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오르고 요렇게 돼요. 근데 오늘 신고된 거는 100건이 안 되더라. 지난주에는 200건씩 팍팍 4일 동안 200건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야 그랬는데 역시 휴가 효과가 있었고요. 어쨌든 요 빨간색 6월과 분홍색 5월 그 사이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인 것도 요 사이에서 끝나지 않을까. 지금으로는 4,300건 정도 되는데 어저께 며칠 전까지는 4,800건이 나왔잖아요. 또 그 전에는 죄송합니다. 3,800건 정도 됐었고, 그러니까 채찍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신고가 몇십 건 더 되느냐 덜 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시뮬레이션 값은 500건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6월달 빨간색 보셨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요 빨간 거는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지난달은 말고 이번 달 것만 봅시다. 2,356건 신고됐는데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니까 4,300건 정도가 나오더라. 근데 작년에 연두색 보면 작년에 15,600, 1,600 이랬는데 올해 3,900, 4,300밖에 안 돼요. 이 4,300도 아직 몰라. 4,000건이 될지 4,700건이 될지 이거는 몰라요.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엄청 줄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난 6년 동안 연중 몇 월 달에 어떻게 신고가 되는 그 추이를 거쳤느냐를 지금 확인해 보면 요 평균값 6년 동안 평균이 하늘색인데 연초에 이렇게 평행하다가 5월달부터 좀 늘다가 6월달 7월달에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6년 동안 행태였어요. 뭐 특별하게 2018년 8월처럼 오히려 혼자서 피크 친 예외적인 현상도 있었지만 이 현상은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5월달에 사는 것보다 6월달 7월달에 좀 더 주고 사더라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5월달에 사면 내가 세금을 내잖아요. 매수자가. 근데 6월달 7월달에 사면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 매도자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싸게 사는 거다. 그래서 4, 5월달에 기다렸다가 6, 7월달에 몰려서 산다. 그리고 그게 마무리되고 여름 휴가철이고 비수기라서 8월부터 준다. 보통은. 이제 이번 달 또 얼마나 신고될지 그건 이제 내일부터 오늘자가 나올 거예요. 오늘까지는 6월달 7월달 왜냐면 8월달께 오늘 한 신고가 돼봤자 한 10건이나 됐을라나? 그래서 집계를 안 했어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전세 거래 건수인데 7월달에 6,200건 상당히 많이 전세가 신고가 되네요. 지난달은 8,088건 거의 확정이고 이거를 2000년 이후부터 21년 동안의 차트를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위에는 전세 매매 거래 대금 거래 금액 총 금액 이번 올해 월 평균 4조 2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 5조 7천억이었는데 작년에 6월 달에는 패닉바잉 할 때는요 13조 5천억 된 적도 있어요. 와, 엄청나죠. 사상 최대치. 그리고 밑에 거는 단독 빌라 연립 거래랑 아파트랑 비교하라고 그래프 넣은 거고 밑에는 거래 건수인데 초록색 전세 거래 건수도 있다. 근데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매매에 비해서 많이 많다. 요거는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이유는 제 카페에다가 매일 1데이터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같이 업로드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거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셔갖고 압축 풀어서 4K 4000픽셀 화면으로 확대해서 장기간의 시계열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요거는 팩트니까 이건 저의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상투 지금 올해가 상투다라는 개인적인 뷰는 있지만 요런 시황에서는 잴 수 있으면 제 뷰를 안 넣으려고 그래요.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요거는 월 거래 건수를 확대시켜 보기 위해서 연 단위로 끄는 건데 올해 5,000건을 못 넣고 있다. 예년에 다 5,000건을 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래 건수가 완전히 죽었고 그 대신 오랫동안 오른다. 야금 이렇게 기울기는 약하지만 오랫동안 오른다. 그런 차트고요. 요거는 주간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일간, 월간은 보는데 주간은 안 보잖아요. 주간은 그 대신 보조지표 때문에 주간을 발표하는 거는 KB와 부동산원이죠. 일주일에 한 번 발표하는 거지만 일 데이터 여기서 요 일 데이터만 빼놓고는요, 나머지 보조지표들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일 데이터가 변하니까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번 달 7월, 지금 신고되는 그 와중에 보면 7월 16일 날 요 저항선 있죠? 요 쐐기형 모델, 그 저항선에 살짝 닿았고 살짝 꼽은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아마 휴가철이라서 신고가 안 돼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것도 다운로드 보시고, 이건 1년 반치예요. 그 대신 이걸 좀 길게 본다? 그럼 10년. 짱. 똑같은 차트인데 10년 차트예요. 그 대신 세세한 데이터는 제가 입력 못하고, 세세한 데이터는 1년 반치에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10년치를 장기적으로 보시라. 그 대신 최장기간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요거 2000년 이후로. 죄송합니다. 잠깐 커피 한 잔 마셔야겠네요. 건조해서. 이게 뭐랄까, 휴가 후유증인가? 그래도 집이 좋다. 휴가지에서는요, 뭐 물건이 아무것도 없고 제가 가져간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 몇 개 장비, 이런 거 스피커 이런 것들만 내 거지,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쓰니까 그 호캉스를 좀 해볼까. 호캉스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마지막 차트인데 월봉입니다. 지금까지 일봉, 월봉 이런 게 주봉은 봤지만 월봉은 아직 안 봤잖아요. 아까 본 일봉 데이터를 월 단위로 100개 아파트, 그 대신 400개가 아니고 이번에는 100개예요. 100개의 평균을 내면 요 까만 선 차트가 나온다. 그리고 고점, 저점은 일봉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각 아파트의 그러니까 월간 고점과 저점의 평균을 또 낸 게 요거다. 그러면 주식 차트처럼 봉 차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추이를 보라 이거예요. 물론 큰 추세대는 요 파란색 추세대가 있는데, 그 전에 그 중간에 있는 쐐기형 진행 패턴이 지금 하고 있다. 근데 8월달에 이게 모이거든요. 저는 8월달이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 지금 그 물가 실질 지수예요. 물가로 나눈 거, CPI로 나눈 거예요. 근데 8월달, 9월달에는 한 7, 8년, 한 10년 동안 보면 예외 없이 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달에도 폭등을 하게 되면 이 지수를 많이 깎아내려요.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 쐐기형 모델이 과연 그 물가 상승에 비해서도 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물가 상승률보다 별로 못 올라서, 오르긴 올라도 못 올라서 이게 살짝 그 추세 완화 패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꺾이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기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니에요. 장기 추세는 한참 멀었어요. 근데 단기 1년 반치 단기 추세를 보는 거고, 연두색은 분홍색은 1년 전 전년 동월비, 지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요거예요. 지금 지난달 1.5%, 이번 달 0.99%, 물론 이번 달은 진행 중이지만 작년 이맘때에 4.4%였어요. 그 다음에 재작년 2년 전에는 3.99%예요. 그러니까 거의 4% 안팎이었는데 지금 1%대 1% 정도 유지하는 거니까 상승률이 확 꺾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 완화 패턴이 될 수도 있고, 힌지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약간 굽다가 나중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 그러니까 하락으로 돌아서기 직전에 추세가 완화된다 그래갖고 힌지 패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도 15,500건 거래다가 7,500건 거래다가 지금 뭐 4,000건 겨우 넘을 정도 약한 거예요. 요거를 길게 본 게 요겁니다. 요 차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1986년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의 물가로 환산한 로그 차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거. 그러니까 일반 KB나 감정원에 비해서는 좀 차트가 좀 달라요. 특히 2006, 7, 8년 고점이 많이 달라요. 왜? 얘네들은 100개 아파트는 버블7이 대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 말에 꺾이는 거는, 고점 치는 거로 나오는데, KB나 감정원은 노동과 금강구가 나중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을 하니까 2008년 9월이 고점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제 차트가 맞아요. 2006년 말이 상수가 맞아요. 서울 아파트는. 왜? 2006년 5월달, 6월달에 미국 서프라임 사태나기 직전에 케이스 실러 지수가 상투를 쳤고요. 그다음에 많은 지표들이, 장기적인 지표들이 KB에서 발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전부 2006년에 상투 치는 거로 나와요. 2006년 말 2007년 초에. 그러니까 노도강 금강구가 많이 오른 거는 그 뭐랄까, 분위기는 많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2006년 말이 고점이다.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그런 증거만 제가 모아가지고 그 비교를 한 방송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초록색을 잘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제가 매일 제가 특별한 거 아니면 약간 가십거리 그런 방송 아니면 다 압축해서 방송한 순서 그대로 귀찮아서 순서 바꾸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다 압축해서 알집으로 압축해서 네이버에 올리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연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분석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데이터만 있다면.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데이터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 착한 엘리엇 진짜 너무 착한 것 같지 않아요? 뭐 휴가도 가서도 진짜 틈틈이 계속 영상 올려가지고 지금 이슈되는 거. 왜냐면 한 2, 3일 못 올렸더니 뉴스거리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좀 올릴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대신 큰 화면에서 편하게 용이하게 작업해서 올리니까 편하게. 어제 좀 답답했어.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 시향 점검 이걸로 마치고요. 자, 오늘 방송 네. 자,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음악도 틀고. 음악 나가나요? 안 나가나? 음악 나가나? 근데 소리를 제가 죽여놨나 보네. 네. 자, 화면을 보고서 저 파리, 프랑스 파리 에펠탑도 보이고, 이제 메인 PC 휴가지에서도 고생 많이 했던 메인 PC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댓글, 요즘에 댓글이 진짜 훌륭해요. 오늘도 댓글 몇 개로 방송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댓글에서 저는 소스를 찾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소소한 재미, 소스에서 소소한 재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